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포항과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8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다시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다가와 우리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포항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했던 칠포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사업. 활공장 조성부터 대회 유치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지난해 드러나 사실상 무산된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포항시가 의회 동의 없이 타 부서 예산까지 끌었으면서 해당 사업에 수백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해 포항시가 2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면허시험장 조성 사업. 부지 선정과 월드컵 대회 보조금 등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북도 특별 감사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행사가 국제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 자료상에 나오는 사진이나 어떤 관련 서류에서 외국인이 정말 이만큼 참가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패러글라이딩 면허시험장 실시 설계 용역에 수백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시의회는 이미 무산된 사업에 세금 수백만 원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포항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 없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논란이 됐던 시점에. 더구나 포항시가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그 출처조차 밝히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주관부서인 새마을체육과 지출목록 어디에서도 용역비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성되지 않은 예산 쓰신 겁니다. 국장님,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라는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어떤 비용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새마을체육관은 타 부서인 예산법무과 관련 풀 예산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의회가 반대해 무산된 사업에 타 부서 예산까지 끌었으면서 시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 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기간 맨홀 관련 공사 중단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마철 악천후 상황에서 이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공사 현장은 작업을 중지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에서는 상수도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폭우에 고립돼 1명이 숨지는 등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달 전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과 똑같은 사건이 안동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여중생이 조건 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후배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안타깝게도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는데요. 유족은 먼저 간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3월 가출한 뒤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B양을 찾아갔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 B양은 돈이 없으니 조건 만남을 해보지 않겠냐고 A양에게 제안했습니다. A양이 거부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피해 진술서를 보면 A양은 언니가 때리려면서 협박을 했다. 무서워서 성매매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출한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모두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A양은 몸이 좋지 않다고 애원하며 조건 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건 만남 성매매는 바로 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별 나이를 입력하고 채팅 대화방을 개설하면 익명의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다. B양은 이런 식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했고 B양의 부탁을 받은 20대 남성은 렌트 차량으로 A양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줬습니다. A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은 고스란히 B양에게 건네졌습니다. 황당했죠. 만나갖고 돈 가지고 조건 만남해갖고 자기들이 돈 다 뺏어가고 자기들 돈 다 쓰고 저 이렇게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럽고. 안동경찰서는 A양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조건 만남을 강요한 선배 B양과 렌트 차량을 몬 20대 남성 그리고 성매수 남성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성매수 남성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 진술 및 증거관계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추가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A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당해 3주가량 뇌사 상태로 있다 최근 숨졌습니다. A양의 가족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선배 B양의 폭행이 이뤄지는 등 접촉이 계속됐다며 학교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는 청소년 비만과 성인병 등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건강지킴이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경주중학교와 선덕여중, 신라중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신체 측정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예측해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운동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구미의 한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미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시 의원은 사업이 확정되기 석 달 전에 미리 대상지의 땅을 샀는데 이 땅값은 3배 가까이 올랐고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400여 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8,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바로 앞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 체증은 물론 주거 환경을 크게 해친다며 2년째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고 실제 구미시가 이야기하는 민간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업자를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아파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9년 12월 16일 관련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구미시 의회에 상정됩니다. 몇몇 의원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환 구미시의원이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꽃동산 사업은 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도량동을 서로의 변모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미시 의회는 처음에는 동의안을 한 표 차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 재상정하는 진통 끝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장환 의원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인 2019년 6월 사업 대상지 1,100제곱미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안 의원이 1억 3,700만 원에 산 땅은 4억 400만 원으로 3배가량 뛰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반대했던 경주 최씨 문중은 구미시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500여 년을 우리가 여기서 예. 터전을 잡고 산 밑에 살았는데 그죠? 예. 지켜온 거는 조상의 의리라. 그 속에는 또 우리 중요한 입향조 산소도 있고. 주민들과 문중, 구미경실련은 안 의원 등 사업 동의안 통과를 주도한 시의원들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적법한 절차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사업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이게 조직의 시설이거든요. 우리 공원 조성 계획도 이미 공시가 났고, 그다음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시의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내일 포항을 시작으로 개장하는 가운데 백사장 모래는 중금속 환경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 2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환경관리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납과 비소는 미량 검출됐는데 인체에 무해한 일반 자연환경 중의 농도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역시 수도권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이 늘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얼마 전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했던 대구, 경북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주점 2곳이 있는 한 상가입니다. 그제 종사자 2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제 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영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13명으로 일주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다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확진자 접촉입니다. 또 1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의 주점 방문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지역 확진자를 통한 감염과 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 전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대구와 경북에서 9건 확인됐습니다. 저희 지역도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노래방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지역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방역적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새롭게 재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를 상향 조정하든지. 코로나19 감염 급증은 백신을 맞지 않은 20, 30대 젊은 층 확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데다 이동이 잦은 젊은 층의 성향 때문에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도 안정세를 보이던 방역 상황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영덕군이 수도권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덕군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증상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이 장마철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해양과 육상 시설물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경비 함정 장비와 연안 구조 장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과 장비에 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각종 장비와 시설물을 점검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악지역 강수량은 고도가 낮은 일반 생활권보다 2배가량이 많다며 산림 인접 주민들의 산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장마전선이 산악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특성으로 인해 산간지역이 고도가 낮은 일반 생활권보다 강우량이 많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363곳에 산악기상 관측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신곳을 늘려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다시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다가와 우리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포항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